네, 안녕하세요. 달달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행정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건행정조직. 보건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건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집단이에요. 사회적 단위, 구성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건행정조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공부할 거는 공공보건행정조직에 대한 거예요. 네, 공공보건행정조직. 나라에서 왠지 운영하는 것 같죠? 공공보건행정조직 하면은 행정을 하기 위한 조직이니까 이게 중앙도 있고요. 중앙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조직이 뭐가 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 보건에 관해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복지, 사회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으로 생활보호는 우리 많이 들어본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지급하고 의료급여 운영하고 의료급여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게 생활보호에 해당이 돼요. 자활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과도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보건위생, 그 다음에 의정이 책에 나오는 한자를 좀 살펴보면 의료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의료 인력이나 병원, 기관 이런 것들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의료, 인력, 그다음에 병원 이런 의료기관 같은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정이 책에 나오는 한자를 보면 약과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무행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무행정 줄여놓은 거. 그래서 약사 관리, 의약품 제조 이런 거 관련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그래서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방역,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게 보건복지부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아래에 이제 질병관리청이라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 대한 설명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역, 질병을 관리하는 거니까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방역, 검역 이런 것들,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질병관리청은 우리 2020년도에 감염병이 한참 유행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그래서 이 역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승격한 게 질병관리청이에요. 원래는 질병관리본부였는데 2020년에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이 이런 일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죠.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인 의료정책과랑 간호정책과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실게요. 의료정책과, 그 다음에 간호정책과,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의료 인력 정책과니까 네, 의료 인력이랑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인의 네, 보수 교육, 네, 면허 신고, 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래서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을 하는 게 의료 인력 정책과고요. 네, 우리와 같은 간호조무사쌤들의 보수 교육, 그다음에 자격, 네, 신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하는 부서는 간호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교육을 받고 자격 신고하고 이런 것들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거가 간호정책과이다 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은 지방보건조직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볼게요. 지방에서 운영하는 보건조직 뭐가 있느냐? 네, 보건소 있고요. 네, 보건소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보건소. 네,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보건지소. 네, 그 다음에 네, 진료소 있네요. 진료소. 네, 그 다음은 보건의료원 있고요. 의료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이름을 들어본 보건소입니다. 네, 보건소는 지방보건조직, 행정이 아니라 지방보건조직에 속하고요. 최일선에서, 우리의 생활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고요. 이 근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은 네, 지역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그리고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보건소의 인사권은 네, 시군구에 설치가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합니다. 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운동하세요. 담배를 금연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담배 끊으세요라고 이런 권고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주민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건을. 그래서 동네에 산책로, 운동하세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네 산책로 이런 것들 만들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걷고 싶은 계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 협력체계 이루고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네,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네,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와닿아 있는 일이겠죠. 네,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네,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건강 증진 사업, 네, 방문 건강 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구강 보건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네,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네, 국가 암 관리하는 거, 네, 금연 사업 하는 거, 법정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예방 접종하는 거,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관리하고요, 결핵 환자들 관리하고 하는 거 다 네, 보건소에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로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러면 지방보건조직의 보건소가 조금 보건조직 체제의 한계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원화된 두 가지 이원화된 지도, 감독 체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고 네, 감독을 받는 건 보건복지부한테 우리가 지도 감독을 받고요. 보건소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돈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인력과 관련된 거, 예산이나 인력 같은 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고요. 지도감독을 받는 건 보건복지부 아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이원화된 지도 감독 체제에 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건소에서도 우리 간호조무사쌤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간호조무사쌤들의 업무가 뭐가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보건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뭐 1일, 주간, 월간 계획 작성한다던가, 네, 보건 통계 작성에 협조한다던가, 네, 보건소 환경 정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네,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쌤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보건지소예요. 네, 보건지소는 네, 보건소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네,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했는데 보건지소는 면에 설치할 수 있어요. 면에 한 개씩 설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게 보건소장이에요. 보건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이다. 네, 그 다음은 보건진료소입니다. 네, 보건진료소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지만, 네, 보건도 하고, 진료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이 보건진료소는 우리가, 굉장히, 시골 같은 곳, 농촌, 어촌, 이런 벽지, 오지 같은 데에 설치를 하는 게, 네, 보건진료소가 되겠어요. 그런 곳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진료를 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올 것 같지 않아. 의사 선생님 배치가 굉장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곳에는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진찰도 하고 네, 약도 좀 처방할 수 있고 뭐 분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해서 보건진료소라는 것을 1980년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에서 일하게 되는 보건의료 인력이 누구냐? 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나 조산사가 이 보건진료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네, 진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환자 이송도 하고 간단하게 처치도 하고요. 응급처치도 하고 뭐 정상분만 시에 분만 개조 네, 조산사가 있으니까 또 예방접종 그다음에 뭐 의약품도 투여하고 주민의 건강에 증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보건진료소다. 그래서 의료 취약지역, 의료를 행할 수 없는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장이랑 보건지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네,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네, 보건의료원은 또 보건진료소랑은 다르게 의료원이라는 네, 병원의 개념이 들어가요. 병원. 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의 병원 진료 기능을 네, 강화해 놓은 거예요. 강화해 놓은 거고 그래서 병원 진료 기능이니까 입원실, 병상이 있어요. 30병상 규모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 이거는 이제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지역 주민에게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한 생활습관 이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곳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건소장의 지휘랑 감독을 받아요. 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에요. 네, 이름을 살펴보면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이 더 좋아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중장기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이 좋아지는 데 기여하는 게 지역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역보건이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수립이 됩니다. 수립 주체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어요. 네, 수립 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랑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립 기간은 4년마다. 네, 그리고 보건사업의 운영 방식은 하위 상달식입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바텀업 되는 운영 방식이에요.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도 측정하고요. 우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기, 단기 대책도 세우고요.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 조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 체계 구성 방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 수집 및 정리 이런 것들을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것은 우리가 공공보건행정조직이었고요. 네, 지금 이제 살펴볼 거는 국제보건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예요. 그죠? 네, 이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국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UN 산하의 전문단체고요. 목적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인류의 가능한 최고 건강 수준을 좋아지게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하는 지역 사무소 어디냐? 서태평양 지역으로 필리핀의 마닐라가 우리가 속하는 지역 사무소가 되겠고요. 주요 임무는 주로 우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WHO가 어떤 소견을 내놓고 질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죠. 그래서 국제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아니면은 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지원, 감염병, 풍토병, 질병 퇴치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국제기구로는 유니세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국제연합 아동기금이에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 그 다음에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가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우리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건소는 1번 중앙보건행정조직이다. 중앙보건행정조직이 아니었죠. 보건소는 지방보건행정조직이었고요. 중앙이 틀렸어요. 중앙보건행정조직에 맞는 건 보건복지부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따라 설치한다 했는데 의료법이 아니었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거였고 지역보건법.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건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수립하게 되겠고요.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네, 맞습니다. 건강 친화적인.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걷고 싶은 계단 이런 거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보건소 설치로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했는데 보건소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2번 우리나라에서 보건진료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 보건소인데 진료를 할 수 있는 거. 이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겠네요. 3번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위생, 의정 및 약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 생활보호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자활지원 이런 것들은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 이런 거는 우리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런 사업들 하고요. 의정, 약정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의정, 의료행정, 그 다음에 약정, 약무행정 이런 것들에 관한 사무 관장하고 보건위생 이런 것들 관장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네, 뭐였죠? 네, 보건복지부였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5년마다 1번에 수립된다고 했는데 5년이 아니라 그렇죠? 4년이었고요. 네, 의료법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니까 의료법이 아니라 네, 지역보건법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3번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했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 시도지사에게 또 바텀업 형식으로 상위 하달이 아니라 네, 바텀 업 형식으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맞아요. 그죠? 4번이 되겠고요. 5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 뭐였죠? 네. 원래는 간호사에게 뭐 진료권이나 치료권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네,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네, 진료도 하고 간호도 하고 보건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해준 설치된 기관이 그렇죠.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